1994년 아들을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잘못된 인식으로 불법으로 이루어졌던 낙태, 태어나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은 수많은 태아들, 그 많은 죽음 속에서 신비한 힘을 가지고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여자아이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 죽이라고 명령하기도 하며 마치 인격을 갖춘 사람인 듯 여자아이를 조종합니다. 본인을 괴롭히는 악마 힘 때문에 여자아이의 삶은 엉망이 되어갑니다. 여자아이에게 있던 악마는 본색을 드러내며 살인을 저지르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의 가족들은 그런 딸을 치료하기 위해 미국 유명한 캘리포니아 내행동 센터로 치료를 보냅니다. 하지만 치료 중 여자아이는 죽음을 맞습니다. 시간이 흘러 8년 후 미국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여자아이는 의사가 되어 돌아옵니다. 과연 이 여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용실에서 아름다운 자태와 외모를 뽐내며 무용을 하는 여고생 박마리가 있습니다. 무용 수업을 하던 중 마리는 갑자기 수업을 중단시킵니다. 어디 아파? 뭐가 보여요. 선생님, 빨리 집에 연락해보세요. 빨리. 교사는 어이없는 말을 하는 마리 말을 무시하며 수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 순간 교사의 가족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전달됩니다. 마리의 애지를 본 학생과 교사는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수업을 마친 마리는 절친인 김은희와 이혜지를 찾아갑니다. 은희는 마리 꼬드김에 넘어가 경찰대 학생도와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은희와 편지를 주고받던 경찰대 학생도는 마리와 의혜지를 경찰대학으로 초대를 합니다. 마리, 예지, 은희는 경찰대학을 방문하여 여고생 신분을 숨긴 채 3대3 미팅을 합니다. 경찰대학을 다녀온 마리, 예지, 은희는 대화를 나누던 중 본인들이 한 남성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남자는 마리 집 앞에 살던 송지석이란 기계체조 선수였습니다. 짝사랑하던 예지와 은희와는 다르게 마리는 지석과 매일 만나는 사이라는 고백을 친구들에게 합니다. 예지와 은희는 마리 말을 듣고는 지석에 대한 마음을 정리합니다. 마리는 친구들의 미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지석과 행복한 데이트를 하며 사랑을 키워갑니다. 지석은 마리의 생일날 마리 학교로 비행기 장난감을 이용해 이벤트를 합니다. 감동한 마리는 지석과 만나 행복한 생일을 보냅니다. 그래. 스물송이째 받는 날 오빠한테 첫 번째 뽀뽀. 키스도 아니고 뽀뽀를 잘못 들은 거 아니겠죠? 순수 그 자체 마리입니다. 마리와 친구들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바다로 휴가를 떠나자는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마리, 예지, 은희는 너무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고생 3명이서만 떠나는 휴가, 부모님들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지와 은희는 부모님을 설득하여 휴가를 떠나는 것을 허락받습니다. 하지만 마리 부모님은 미리 동의했던 마리 휴가를 본인들의 일이 생겨 반대를 합니다. 새엄마가 일이 생겨 본인 친구들과 휴가를 갈 수 없게 되자 마리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마리에게 분노가 생기자 새엄마에게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세미나 약속이 있던 마리 새엄마는 이상한 사고를 당해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리는 본인 새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안 좋은 생각을 해서 본인 때문에 새엄마가 다쳤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늘에선 구름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잔뜩 쏟아집니다. 마린이 죄책감을 가진 채 장대비를 맞으며 지석과 자주 만나는 장소로 향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지석은 마리를 쫓아갑니다. 힘들어하는 마리를 본 지석은 마리 마음을 달래줍니다. 마리는 친언니 수경의 도움으로 친구들과 여름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기차를 타며 휴가를 가던 마리는 홀로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마리는 그저 꿈이겠거니 가볍게 넘기며 친구들과 바다에서 즐거운 여름휴가를 즐깁니다. 여름휴가를 즐기던 마리, 예지, 은희를 보고 있던 3명의 남성.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 남성들이 마리와 친구들을 은큼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마리와 친구들이 휴가로 놀러온 별장을 알게 된 3명의 남성들은 태풍이 몰아치는 밤 별장으로 숨어들어옵니다. 마리, 예지, 은희는 태풍 때문에 비바람과 천둥이 몰아치는 별장에서 무서움을 느낍니다. 그 순간 별장에 정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몰래 숨어들어온 3명의 남자들이 별장 안으로 들어와 일부러 전기를 내린 겁니다. 남성들은 마리와 친구들을 방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컵을 깨트리며 일부러 소리를 냅니다. 수상한 소리를 들은 마리, 예지, 은희는 걱정에 빠집니다. 마리는 용기를 내어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가봅니다. 마리는 후레쉬 불빛에 의지한 채 별장 이곳저곳을 살펴봅니다. 별장을 둘러보던 중
몰래 들어온 남성들과 마주치며 남성들의 괴롭힘을 당합니다. 마리아 걱정되던 예지 은희는 방 밖으로 나가봅니다. 친구들은 남성들의 괴롭힘 당하는 마리를 보게 됩니다. 마리는 홀로 남성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예지 은희는 마리가 시킨 대로 방문을 잠그며 남성들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방문을 부수고 들어오며 예지 은희를 겁탈하려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은희는 기절하고 옵니다. 그 순간 기절해 있던 마리에게 벼락이 치게 되고 마치 토르가 번개를 조종하듯 번개인간으로 각성하며 깨어납니다. 벽장식으로 장식해 놓은 칼을 집어들은 마리는 본인을 화려하게 감싸고 있는 번개를 이용하여 칼을 들고는 여전사가 됩니다. 기절한 은희는 병에서 깨어나 마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홀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병원에서 여러 검사들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마리가 3명의 남성들을 살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홀로 괴력을 발휘하여 처참히 남성들을 살해했습니다. 18살 여고생이 발휘할 수 없는 초능력 같은 괴력을 발휘한 마리를 이해할 수 없던 수사팀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려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노모 내행동 연구센터 정신의학자 프롬 박사라는 사람을 경찰은 최 박사를 통해 소개받게 됩니다. 프롬 박사는 수사팀에 최 박사와 마리아 아버지와 함께 화상통화를 하게 됩니다. 프롬 박사는 마리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최 박사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프롬 박사는 마리아 아버지에게 마리의 출생 배경을 자세히 묻습니다. 마리아 아버지는 프롬 박사에게 마리의 출생 배경을 자세히 말해줍니다. 마리는 식물인간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 아버지는 마리가 친엄마 뱃속에서 자라 성별 구분이 가능해졌고 여성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리아 아버지는 2딸이 있었기에 마리를 낙태 수술로 없애려 했다고 고백합니다. 마리의 낙태 수술이 진행되는 그날 밤 의료 장비들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술 집도하던 의사는 죽음을 맞습니다. 그렇게 마리는 식물인간의 어머니 몸속에서 자라 재앙절개로 태어나게 된 아이라고 합니다. 즉 부모가 원하지 않던 아이였다는 고백을 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프롬 박사는 마리 아버지는 프롬 박사 제안을 받아들이며 마리를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8년 후 마리 친구인 은희 예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예지는 본인의 약혼자이자 은희 친오빠 김도진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예지는 은희와 함께 도진병동으로 향하던 중 8년 전 죽음을 맞았다는 마리와 똑 닮은 여의사와 마주치게 됩니다. 놀란 예지와 은희는 마리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며 그 여의사를 따라갑니다. 예지와 은희는 마리와 똑 닮은 여의사에게 나야 예지. 나 몰라? 난 은이고 말이야. 김주리예요. 김주리?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예지와 은희는 도진병동으로 향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도진에게 설명하지만 도진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무슨 헛소리를 하냐는 식의 태도를 취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8년 전 마리의 장례식까지 참석했던 도진, 예지, 은희였기 때문입니다. 도진은 마리를 봤다는 이야기에 말도 안 된다는 답을 합니다. 도진은 마리가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8년 동안의 의사가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마리와 똑 닮은 주리는 병원에서도 충명받는 의사였습니다. 주리는 췌장 환자 수술을 집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렵다는 췌장암 수술을 손쉽게 해내는 주리입니다. 주리 수술을 진행시킨 박사는 주리를 박일수 원장에게 소개시켜줍니다. 그곳에서 주리는 박일수 원장 아들인 산부인과 의사 박운철을 소개받습니다. 평소에 박운철은 주리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주리를 소개받은 운철은 주리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주리는 산부인과 의사인 운철에게 차갑게 대합니다. 운철은 본인에게 차갑게 대하는 주리에게 끝까지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그날 밤 환자를 치료 중이던 주리는 약물 중독으로 난동을 부리던 남성에게 붙잡힙니다. 남자는 주리를 인질로 잡으며 인질극을 펼칩니다. 옥상에서 인질과 대치 중이던 주리는 남성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은 주리 몸속에서 악마가 깨어납니다. 주리는 괴력을 발휘하여 남성의 팔목을 꺾으며 인형을 집어 던지듯이 남성을 옥상 밑으로 던져올립니다. 인질극 사건 속 살아난 주리는 뉴스에 출연하게 됩니다. 마리 가족들은 뉴스를 통해 마리와 똑 닮은 주리를 보게 됩니다. 가족들은 마리가 다시 되살아난 것처럼 마리를 똑 닮은 주리를 보며 놀랍니다. 주리를 본 은희는 현지 자신의 애인, 과거에는 마리와 연인이었던 지석을 찾아갑니다. 지석에게 찾아간 은희는 마리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말 들은 지석은 그래, 우리들 마음속에 언제나 살아있지. 급 중2병 대사를 날립니다. 진지하게 들으라며 은희는 지석에게 짜증을 냅니다. 저라도 화나겠네요.
그게 지금 이상하게 할 말입니까? 지석 중2병 대사를 맞받아치듯 은희는 실제 상황이라고요. 이 드라마 대사 곳곳에 중2병이 한가득입니다. 틀림없어요. 마리와 너무 똑 닮은 주리를 보게 된 마리 언니 수경은 마리를 찾아가려 합니다. 주리에게 끊임없는 애정 공세를 하던 박운철은 끝내 주리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주리는 운철과 데이트를 합니다. 하지만 운철과 데이트를 하는 주리의 모습에서는 진정성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리는 그저 운철을 실험쥐처럼 사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만남을 갖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운철의 마음을 받아주지만 결혼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마리의 친구 예지 은희는 주리가 마리일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리의 신상 정보를 알아내려 합니다. 은희 오빠 도지는 그런 예지와 은희를 도와주기 위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통해 주리의 개인정보를 알아냅니다. 도지는 자신이 알아낸 정보를 예지와 은희에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예지와 은희는 한참 부족한 주리의 신상 정보를 병원으로 몰래 숨어들어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어내려 합니다. 예지와 은희는 병원으로 몰래 들어가 주리 신상 정보를 얻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김주리 신상 정보를 가져온 예지와 은희는 주리 정보를 검토해봅니다. 주리 정보를 검토 중이던 예지와 은희는 마리와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를 찾게 됩니다. 마리의 기억을 되찾아주려는 은희를 보고 있던 도지는 마리의 옛 남자친구와 애인 사이인 은희를 걱정합니다. 도지는 은희에게 설령 주리가 마리라고 하더라도 기억을 되찾으면 곤란해질 은희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은희는 오빠 걱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리의 기억을 되찾아주려 합니다. 은희는 본격적으로 마리 기억을 되찾아주기 위해 마리 언니 수경이라는 여행사를 찾아갑니다. 은희는 수경과 주리가 마리라는 확신으로 대화를 합니다. 은희는 수경과 대화 중 수경조차 주리가 마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 언니 수경이 주리가 마리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주리가 뉴스 인터뷰 중 보이던 버릇이 마리가 어릴 적부터 하던 버릇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버릇을 수경은 은희에게 말해줍니다. 예지는 지석을 찾아가 마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지는 은희가 곤란한 상황에서 고민을 하며 주리가 되어 기억을 잃은 채 돌아온 마리의 기억을 되찾아주려는 은희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석은 예지에게 본인이 직접 주리를 만나보겠다고 합니다. 마리 언니 수경을 만나고 온 은희는 마리에게 어릴 적 죽은 첫째 언니가 있었다는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가 첫째 언니를 잃고부터 이상한 능력이 생겼다는 정보 또한 알게 됩니다. 마리의 어릴 적 과거 정보를 알게 된 은희는 예지와 정보를 공유합니다. 주리가 되어 돌아온 마리의 기억을 찾아주려는 은희에게 예지는 지석과 은희 사이를 걱정합니다. 마리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주려는 은희와 의견 충돌을 벌이는 예지입니다. 예지와 은희는 긴 대화 끝에 결국 마리의 기억을 되찾아주려 합니다. 주리가 된 마리가 일하는 병원으로 주리를 사랑하는 박운철이 찾아옵니다. 운철은 주리가 본인 친구 도진의 담당 의사라는 사실을 듣고 도진 병문안에 왔습니다. 주리는 운철과 도진 병동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예지와 마주치게 됩니다. 예지는 마리의 기억을 되찾아주려는 생각을 주리를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졌습니다. 일을 마치며 집으로 돌아가는 주리는 옛 기억의 일부분이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두통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온 주리가 된 마리는 애꿎은 화풀이를 차이게 합니다. 도대체 이 여자 왜 이러는 걸까요? 아무튼 퇴근한 마리는 방으로 들어와 본인의 부재 중에 연락 왔던 음성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음성 메시지를 확인하던 중 방어철이 남겨놓은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들어올 때까지 옥상에서 별을 세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리는 옥상으로 향합니다. 운철은 주리에 대한 마음을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그런 운철에게 키스를 해버린 주리입니다. 지석은 마리와 똑같이 생겼다는 주리를 만나기 위해 주리가 일한다는 병원 앞에서 주리를 기다립니다. 주리를 기다리던 지석은 잠들어버립니다. 잠에서 깬 지석은 다음날 아침이 된 사실을 깨닫고는 출근한 주리를 만나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런 지석 뒤편으로 주리가 출근합니다. 그리고 지석과 마주치게 됩니다. 지석은 주리를 보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출근하는 주리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지석과 마주쳤던 주리는 이번에는 마리 언니 수경과 만나게 됩니다. 예지가 수경을 데려와 주리가 된 마리 기억을 되찾아주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주리는 수경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석은 주리를 본 후 마리와의 기억을 해상합니다. 지석이 마리를 처음으로 알게 된 추억 속에는 마리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리 속에는 마리조차 통제할 수 없는 악마가 있었다는 것을 마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악마에게 본인이 지배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자살을 시도한 것입니다. 마리가 예전 자살 시도를 했을 때 써놨던 유서를 보았던 마리 아버지 박성철은 다시 살아 돌아온 주리가 된 마리를 본 후 반가움과 공포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런 상철에게 지석이 찾아옵니다. 지석은 상철을 만나 마리가 주리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를 밝혀냅니다. 만나봤어, 마리? 맞지?
지석 씨. 은희에게 마리 아버지 박상철을 만나 마리가 주리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정보까지 말해줍니다. 옛날에 마리로 돌아오게 해줘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설사 지석 씨 보내야 하더라도. 박은철은 주리에게 연락하여 아버지에게 소개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받습니다. 한편 운철 아버지 박일수 원장은 예전 마리 아버지에게 프로 박사를 소개해주었던 최재인 박사와 만남을 갖습니다. 최 박사에게 박 원장은 마리라는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 있던 주리는 운철의 아버지 박 원장이 본인 신상 정보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여학생일 가능성이 높군요. 그래도 사람을 셋이나 죽인 전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박 원장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주리는 본인 과거를 조사하려는 박 원장 행동에 분노를 느낍니다. 병원 사무실에선 남자 의사들이 주리의 마음을 차지해 키스까지 받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는 내기를 합니다. 내기를 하고 있던 남자 의사들 앞에 주리가 등장합니다. 남자 의사 중 박형신 인턴이 주리에게 키스를 받으면 돈을 받는 내기를 했다는 말을 대놓고 합니다. 누구든 첫 번째로 김 선생님과 데이트한 사람에게 상금을 주기로 말입니다. 미친 건지 아니면 용감한 건지 아무튼 그 내기를 들은 주리는 그 정보를 알려준 박경식에게 그 키스를 합니다. 그 키스를 당한 경식은 그 자리에서 멍하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동료 의사들은 경식을 불러보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주리는 본격적으로 본인 속에 감추어 있던 악마 M을 깨웁니다. 그리고 본인 뒷조사를 하려 했던 박 원장을 초능력으로 공격합니다. 그렇게 주리의 공격을 받은 박 원장은 엘리베이터에 갇힌 채 쓰러지고 맙니다. 주리를 아버지에게 소개시켜주려던 운철은 레스토랑에서 주리와 만남을 갖습니다. 주리와 만난 운철의 핸드폰으로 아버지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놀란 운철은 주리와 함께 병원으로 향합니다. 잠시 정신을 차린 운철의 아버지 박 원장은 아들에게 주리 정체를 알려주려 합니다. 하지만 운철을 따라온 주리가 악마의 초능력으로 박 원장을 운철 앞에서 죽여버립니다. 한편 마리 기억을 되살리려는 예지은이는 마리와 8년 전 함께 찍었던 사진으로 기억을 되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리 집 전화 음성 메시지에 평소 마리가 좋아했던 팝송을 남겨놓습니다. 박 원장을 죽인 후 집으로 돌아온 주리는 본인 기억 속에 없는 마리였을 때 친구들과 찍은 사진으로 도배된 벽면을 보며 집으로 향합니다. 사진을 보고도 기억이 돌아오지 않던 주리가 된 마리는 전화기에 남겨져 있던 팝송을 듣고는 순간 잃어버린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예지은이는 주리 집을 감시하지만 미동조차 없는 주리를 보며 돌아가려 합니다. 그 순간 주리가 집에서 나와 차를 끌고 되살아난 기억 속 학교로 향합니다. 주리가 된 마리는 옛 기억을 회상하며 고등학교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끝내 예지은이와 함께 다녔던 교실로 향합니다. 기억이 돌아온 마리는 은희 예지와 반가운 제의를 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 잠시뿐 학교를 돌아다니는 경비에게 몰래 들어온 것을 들킨 은희 예지 마리를 본 경비는 경찰을 출동시킵니다. 경찰을 본 마리는 갑자기 도망을 칩니다. 한순간 사라진 마리를 본 예지은이는 당황합니다. 기억을 찾은 마리는 집에도 잠깐 들리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이 꿈같은 상황을 예지은이는 도진 병동으로 찾아가 도진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도진은 오늘 밤 근무하고 있는 걸 내가 봤어. 그럴 자신의 말에 믿지 못하는 예지은이에게 도진은 일을 하고 있는 주리를 보여줍니다. 예지은이는 놀라고 맙니다. 다음날 아침 주리가 된 마리는 지석과 또 한 번 마주치게 되지만 주리는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지나쳐갑니다. 그리고 도진이 입원해 있는 병동으로 의사들과 회진을 돕니다. 주리는 도진 상태를 보고합니다. 그러던 중 주리에게 그 키스를 당했던 경식이 갑자기 주리를 보더니 구토 증세를 보입니다. 경식은 주리와 키스를 한 후 알 수 없는 통증을 느낍니다. 마리 아버지 박상철은 8년 전 프롬 박사를 소개받았던 최 박사를 찾아갑니다. 상철은 프롬 박사의 의사딸이 죽은 마리와 너무 닮았다는 말과 함께 8년 전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려 합니다. 안 그래도 박 선생을 찾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라도 이렇게 똑같을 수는 다른 인물이 아니라 동일 인물이 한편 도진이 회사 취임식이 있던 날 외박 허락을 받기 위해 담당 의사 주리와 만남을 갖습니다. 도진은 담당 의사 주리를 본인 취임식에 초대합니다. 도진 취임식에서 주리는 은희와 만나게 됩니다. 은희는 주리가 된 마리를 대놓고 본인 친구인 마리 취급을 하며 기억을 되찾아주려 과감한 행동을 보입니다. 주리는 취임식 자리에서 나와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런 주리를 예지는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주리에게 춤추면서 뭐 생각나는 거 없었어요? 내 가족에 대한 기억도 없어요.
난 지난 8년밖에 기억 못해. 예지는 주리가 말이라는 것에 더 강한 믿음을 갖습니다. 주리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폐인이 된 박운철에게 향합니다. 넋이 나가 있는 듯한 운철에게 주리는 갑자기 키스를 합니다. 최 박사는 프롬 박사에게 연락하여 주리가 되어 돌아온 마리에 대해 묻습니다. 프롬 박사는 최 박사에게 개소리를 합니다. 최 박사는 프롬 박사가 마리에게 한 실험에 대해 화를 냈지만 같은 시각 주리가 키스를 한 남자들에게 이상한 병이 생겨납니다. 피부에는 붉은 반점과 기포가 생겨나며 고열을 일으킵니다.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운철을 실험하듯 치료하는 주리입니다. 주리는 처음부터 본인이 계획한 듯이 이 알 수 없는 전염병을 퍼뜨리고 치료를 하는 듯 보입니다. 지석과 은희는 주리로 살아 돌아온 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희는 마리와 기억을 되찾게 되면 지석을 마리에게 보내주려 합니다. 은희의 태도를 보며 지석은 마리가 나한테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 난 모르겠어. 주리는 사랑했던 지석을 보며 삭제되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려 합니다. 그 순간 주리 속에 있던 악마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리는 악마임과 싸우듯이 괴로워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고부터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 왠지 병원으로 돌아간 도지는 꿈속에서 주리가 등장하는 악몽을 꾸게 됩니다. 병원에선 주리와 키스한 또 다른 남성 박경식이 운철과 같은 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식이 보이는 이상 증상으로 병을 알아내려는 의사들과 그 모습을 같이 지켜보는 주리입니다. 도진에게로 박운철이 아프다는 소식이 전달됩니다. 운철이 걱정되던 도진은 아무도 몰래 운철 집으로 향합니다. 예지는 도진 병동으로 병문안 찾아오지만 갑자기 사라진 도진을 보며 당황해합니다. 도진을 기다린 예지가 있는 도진 병동으로 담당 의사 주리가 등장합니다. 주리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도진 행동에 도진 보호자로 찾아온 예지에게 그런 식으로 하려면 퇴원시키세요. 주리는 자신을 찾아온 마리 부모님과 만남을 갖습니다. 마리 부모님은 주리에게 너는 마리라고 말합니다. 주리는 그런 마리 부모님에게 차갑게 행동합니다. 집에 가자. 네가 살든지 네가 자던 방을 보면 기억이 되살아날 거야. 그런 기억이 살아나면 가겠어요. 주리는 마리 부모님을 만난 후 더욱더 혼란스러워합니다. 주리의 사라진 8년 전 기억은 그렇게 점점 다시 되살아나려 합니다. 도지는 침대에서 이상 증세를 보이며 누워있는 박은철을 보게 됩니다. 도지는 그런 운철을 주리 몰래 병원으로 이송시킵니다. 도지는 운철방을 찾아온 주리와 만나게 됩니다. 도지는 운철에게 찾아온 병을 홀로 치료하려 했던 주리에게 화를 냅니다. 도지는 주리에게 운철을 다른 실력 있는 의사에게 맡기라며 충고를 합니다.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혀있던 주리는 드디어 8년 전 말이었을 때 기억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자석이 서로 다른 극에 끌리듯 기억을 찾은 마리는 본인 집으로 향합니다. 집 대문을 열어두었던 마리 부모님은 주리에서 마리로 기억이 돌아온 마리와 재회를 합니다. 마리로 돌아온 주리는 가족과 만남을 가진 후 지석과 자주 만났던 장소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지석이 마치 마리가 돌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지석은 마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기억이 돌아온 마리 소식을 최 박사에게 전합니다. 마리는 과거하고 현재를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그렇게 지속이 될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 있는 동안에는 그 나이로 되어 있겠죠. 하지만 의사가 되어 있는 현재의 자기를 의식하지 못할 겁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짓는 그 연결고리를 찾아야 할 거예요. 지석을 만난 마리는 모든 것이 변해 있는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한편 도진의 도움으로 운철은 주리가 있던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됩니다. 홍 과장은 주리가 병원에서 같은 증상의 병을 보이던 경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운철을 단독으로 치료했다는 정보를 도진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리에게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마리로 돌아간 주리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돌아왔어. 지석 씨 알아봤어? 우리 얘긴 못했어. 현재 자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 의사가 되어 돌아왔다는 걸 모르고 있어. 과거를 찾으면 현재를 잊게 되는 건가? 그런 것 같아. 예지와 은희는 마침내 기억을 되찾은 마리와 재회를 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 프롬 박사는 주리를 찾아 한국으로 옵니다. 지금은 김주리가 아니라 박마리로 돌아가 있어요. 홍 과장은 최 박사에게 같은 증상의 괴제를 일으키는 병에 걸린 두 남성을 보여줍니다. 최 박사는 두 남성을 보며 홍 과장에게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묻습니다. 2006년도에 미국 의학계에서 발표한 에보라 출혈열과 유사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67년도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처음 발견됐고 86년도엔 미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감염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연구소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소노몬드 행동연구소 아닙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최 박사는 이 모든 것이 프롬 박사가 꾸민 계획이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프롬 박사는 한국에 주리가 살고 있는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주리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리에서 마리로 돌아온 마리는 8년이나 지나 성인이 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기억을 되찾은 마리는 도진과 다시 재회합니다. 마리는 본인의 의사였던 주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 마리를 보며 도진조차 황당해합니다. 그럼 네가 현재의 기억을 되찾게 되면 오늘 우리 만났던 것도 다 잊게 될 텐데. 마리아, 은인의 별장에서 있었던 그 사건 기억해? 응. 그날 밤 기억나? 그날 밤이 내 기억의 끝이야. 혼란스러워하는 마리를 걱정하는 은희와 에이지입니다. 지석은 마리와 만나 은희와 본인 사이를 고백하려 합니다. 마리는 지석의 말을 듣고는 생각에 빠집니다. 네. 한 남자와 세 여자가 있었어. 남자는 세 여자 중에 한 여자를 사랑했지. 근데 어느 날 그 여자가 멀리 여행을 떠났어. 남은 두 여자와 한 남자는 그 여자를 잃은 슬픔에 젖어 있었지.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두 여자 중에 한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나머지 한 여자와 한 남자, 그들은 어느덧 서로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었지. 오지 못할 길을 떠난 줄만 알았던 옛날의 그 여자가 돌아온 거야. 됐어요, 오빠. 남자는 많은 생각을 했지. 지금 당장 답을 생각 좀 말자. 다만 지금은 돌아온 그녀를 위해 축배를 들자. 집으로 돌아온 마리는 피조차 무서워하던 본인이 의사가 됐다는 말을 도무지 믿지 못합니다. 마리는 수경과 대화를 하며 주리였을 때 자신에 대해 묻습니다. 그리고 마리는 언니 수경과 본인이 타고 왔던 차로 향합니다. 차 속에서 마리는 주리였을 때 살고 있던 집 주소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마리는 언니 수경과 주리였을 때 살고 있던 오피스텔을 찾아갑니다. 마리는 수경과 오피스텔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마리를 기다리고 있던 프롬 박사와 만나게 됩니다. 언니는 마리로 돌아온 주리를 본 프롬 박사가 마리를 붙잡으려 하자 마리를 도망치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프롬 박사를 따르던 부하들에게 마리는 붙잡힙니다. 그리고 의문의 약물이 담긴 주사를 마리에게 놓으려 합니다. 그렇게 마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과연 마리는 마리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 안에 있던 악마 M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상 방언미 드라마 M 1화부터 4화까지 소개편의 철수였습니다.